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논의하는 조세 소위가 본격 가동되면서 세제 개편안을 다루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죠. 특히 대중들의 관심은 상속세 개편 방향에 쏠리고 있는데요. 지난 7월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이번에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었는지, 그리고 기존 정부안을 수정하자고 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현재 상속세 개편 논의 방향의 핵심은 상속세 일괄 공제 5억에서 8억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에서 10억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다만 상속세 완화가 부자 감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개편 방향에 대한 이견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 대안 중에 하나로 동거주택에 대한 배우자 공제를 확대하자라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 상속을 받으면 최대 6억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배우자가 동거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자는 겁니다. 상속세 개편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아직은 논의 단계에 있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개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만약 이번에 상속세가 개정이 되면 25년 만에 바뀌는 것인데요. 현재 가장 유력한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된다라고 하면 실제 상속세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요?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가 최소 18억까지 확대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총 상속 재산이 20억인 경우에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일괄 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5억을 합쳐서 10억 원의 공제를 받게 되고, 그럼 상속세 과세 표준은 10억, 그에 따른 상속세는 약 2억 3천만 원 전후로 예상이 됩니다. 개정 후의 규정을 적용해서 일괄 공제 8억과 배우자 공제 10억을 합쳐서 18억 원을 공제받게 되면요, 상속세 과세 표준은 2억이 되고요. 그에 따른 상속세는 약 3천만 원 수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개정 전후를 비교했을 때 세부담이 약 2억 가량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죠. 이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예전에는 재산이 10억만 넘어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었다. 근데 앞으로는 재산 20억 정도까지는 상속세가 거의 나오지 않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실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속세 개편 방향이 모든 가정에 유리한 것이냐라는 거죠. 근데 그건 또 아닙니다. 유리한 집단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억에서 40억 정도의 자산을 보유한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주택, 예금 등의 단순 자산 위주의 가정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반면에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는 집단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가 없는 고액 자산가, 두 번째는 배우자 상속분이 10억 원을 훨씬 넘는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는 상속 재산 중에서 가업 승계 목적 비상장 주식이 대부분인 케이스가 되겠죠. 즉 일반 가정에는 효과가 확실하지만 50억 이상의 고액 자산가나 높은 가치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신 기업 대표님에게는 유의미한 결과를 준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에게는 계속적인 상속 리스크 점검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회사를 경영하시는 법인 대표님께서는 향후 상속에 대비한 플랜을 사전에 계획해 보시고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수행해 나가야 하는지 스케줄링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몇 가지 방법들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사 주가 평가를 주기적으로 수행하시면서 대표님께서 보유하신 주식의 가치가 얼마인지 계속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대표님 명의의 재산 목록을 정리해 보시고요. 각 재산들의 이전 계획과 상속 개시 시점 대표님의 재산 현황이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 해보셔야 합니다. 계획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다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과 예상 세부담을 점검해 보셔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 특례와 가업 상속 공제 가능성 검토부터 사전 증여와 양수도 거래를 비교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가족법인을 활용한 플랜도 여러 케이스로 분석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있겠죠. 만약에 회사에 가지급금이 쌓여 있거나 차명 주식이 존재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부터 바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되겠죠. 여러 플랜을 고민할 때에 재산 이전의 대상을 상속인뿐만 아니라 손자녀와 며느리 등 상속인이 아닌 사람들도 포함해서 검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속세는 세금 납부액 자체도 그렇지만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로 마주하게 되었을 때가 가장 무섭고 더욱 크게 다가온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상속세 개편 이슈와 관련해서 법인 대표님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많다 보니 상속세 부분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속세 개편 말고도 이번 조세 소위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주제가 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지난 7월 정부가 내놓은 안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가표 구간별로 모두 1%포인트씩 인상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이견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까지는 9%, 2억 초과 200억까지는 19%, 200억 초과 3천억까지는 21%, 3천억 초과분은 24%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각 가표 구간별로 10%, 20%, 22%, 25%로 인상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커진다라는 게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된 의견이시고요. 일단은 정부가 각 가표 구간을 1%포인트씩 인상했을 때의 세입 효과를 재계산해서 제출한다고 합니다. 만약 하위 구간 세입 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면은 하위 2개 구간의 법인세율을 동결하자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제들과 더불어서 이번 조세 소위에서 핫했던 주제가 또 있는데요.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이었죠. 마찬가지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던 내용이고요. 정부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고배당 상장 기업의 개인 주주들이 받은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분리과세 세율이 생각보다 높아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었는데 배당 소득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적용한 최고 35%를 낮추는 방향으로는 사실상 정부와 국회가 동의한 분위기입니다. 다만 인하 수준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미정인 상황인데요. 시장에서 25% 수준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모아본 이후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고배당 기업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기존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이 기준이 너무 높다라는 의견이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거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다소 부정적인 것 같지만 앞으로 정부안이 어떻게 수정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국내 주식 투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여러 세제 지원 방안들이 마련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은 최근 조세 소위에서 상속세와 법인세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 새롭게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 모두 법인을 경영하시는 대표님께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특히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좀 더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는 구조로 개정이 된다는 건 당연히 대표님들께도 희소식이죠. 하지만 비상장 주식을 포함해서 재산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대표님과 가업승계 이슈가 있는 대표님에게는 개정에 따른 세금 절감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었던 게 본인 회사의 주식가치 평가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대표님들이 많으세요. 그렇다 보니 회사 주식가치를 굉장히 낮게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 지금이라도 꼭 주가 평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높은 가치에 놀라시게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상속 리스크를 키우는 요소들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장기적인 재산 이전 플랜과 상속 대비 플랜을 계획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